네. 일단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핫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많은 법이 세법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 되는 내용들을 추려지 이제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7일 날 파신 분은 4,100만 원을 더 내는 거고 12월 8일 날 파신 분은 4,100만 원을 더 내는 거에 대해서 21년도까지 끝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법적인 이제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연장됩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최대한 납세자를 위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빠른 세금 뉴스 월간 세무 2021년 11호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잘 지내고 있으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월간 세무로 찾아뵙는 것 같네요. 네, 나온 이유가 있죠. 네. 일단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발표가 됐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기재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핫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2021년도 세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주요 내용 정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1년 11월 30일자 국세청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기재위 의결이 된 내용이 이제 공포가 된 건데요. 많은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좀 주요 내용들만 뽑아서 설명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도 보시다시피 국세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렇게 많은 법이 세법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 되는 내용들을 추렸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요. 주요 수정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수정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진짜 핫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 시기를 1년을 유예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기를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과세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다른 세무사님께서는 1년 연기될 것이다. 제가 졌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입니다. 원래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상화폐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기타 소득 과세를 하겠다라고 공포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2022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를 한다라고 세법 개정에 나왔었는데 이게 2023년 1월 1일까지로 그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 이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네네네. 1년 유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생각보다는 조금 1년이 이제 유예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거 진짜 가장 핫하죠. 네. 이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9억 원에서 12억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원래 기준 금액이 9억이었어요. 꽤 오랫동안 9억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1세대 1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주택이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실제 그 비과세 기준을 현재 상황과 조금 맞추겠다라고 해서 12억 원으로 기준 금액을 올렸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12월 8일자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도 이제 세무사업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내년 1월 1일 뭐 공표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12월 8일자로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뭐 이제 SBS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12월 6일자 SBS 뉴스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12억 집, 뭐 20억에 파는 1주택자 양도세 최대 4,100만 원 줄어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이 세법 개정 사항이 좀 수정됨에 따라 가지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올라간 그 효과로 인해서 20억짜리 주택을 판다고 하더라도 최대 4,100만 원 세금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쭉 다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억울한 분들이 이제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7일 날 파신 분은 4,100만 원을 더 내는 거고 12월 8일 날 파신 분은 4,100만 원을 덜 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모래세무를 잘 구독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도 또 나오는 얘기에 되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보시죠. 가업 상속 공제 및 영농 상속 공제 관련한 내용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네, 상증세법에서 나온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와 봤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뭐 크게 이슈화 되는 내용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적용 대상,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는데 중견기업에서 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중견기업의 기준이 원래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해주는 거였는데 그 기준을 좀 확대를 시켰다. 그래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농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15억 원이었는데요. 이 공제 한도를 20억 원까지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실질적으로 보면은 영농인에 대한 상속공제의 금액이 이제 상당히 올라갔는데요. 토지 가액이 그만큼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상속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가세 표준이 올라갔다. 이제 이 현실성을 좀 맞춰서 2022년 1월 1일부터 이후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겠다. 이제 이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속세 내용이 이제 또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연부 연납 기간에 대해서 연장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세금액이, 납부액이. 그래서 연부연납이라는 어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연부연납 같은 경우에요, 여러 가지 좀 그 내용들이 들어가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일단 연부연납 허용 기간 자체가 일단 증여세는 5년, 상속세는 뭐 가업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뭐 3년 거치 7년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일반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5년이었어요.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기간이. 네. 근데 그 기간을 10년까지 늘려줬다. 그래서 세부담을 최대한 더 이제 줄여준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제 상속세 자체가 증여세보다 높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년에 이제 납부를 다 해버리기에는 상당히 상속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납으로 하시면 되는데 현 시점처럼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에서는 아깝죠. 현금으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란 여유를 좀 충분히 줘서 10년 동안 납부하셔라.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신설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원래 물납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물납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기존에는요, 부동산, 그다음에 유가증권으로만 물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문화재나 미술품,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예술품들. 네네. 그런 것들로도 물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다만 요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들을 좀 언급을 해놨는데요. 일단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요건들이 있고요. 또 한도가 있네요.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 물납 신청이 허용이 된다. 네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누구를 겨냥해서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좀 들기는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네네.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딱 떠오르는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네.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내용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뭐 전송에 대한 이제 공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었어요. 저희 세법 개정안에 네. 나와서 그게 이제 직전 연도 재와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이제 기재위에서 내용이 조금 바뀐 게 공제 한도를 연간 100만 원이라고 해서 좀 명확하게 했고요. 그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겠다. 그리고 그 적용 기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조금 더 공제 한도를 좀 상향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네. 웬만하면 좀 발급해줬으면 좋겠다. 거래 양성화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신설을 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세액공제의 노력을 좀 이제 혜택을 좀 받아봐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바뀐 네.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내용이 나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그 정부 안으로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를 한도가 3천만 네. 원이었는데 이거를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수정안이 나온 겁니다. 네.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제 제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 벤처기업의 적용만 된다라면, 벤처기업의 인정만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톡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종업원들, 우수한 종업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의 주식을 얼마의 가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액만큼을 우리가 샀는데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의 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그 차이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이득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건데 좋은 취지인데 이제 딴 생각이 하나가 드는 거죠. 저 우수한 인재가 내 아들이 되면 안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 부분은 사실 그 요건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네네. 요건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이제 샘솟고 있는 건 저희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제 계속 샘솟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법적 테두리를 한도 내에서 뭐 어색하지 않은 범위 그리고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최대한 납세자를 위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네. 깨알 어필을 해버립니다. 네, 이걸 좀 본인이 해주시면 좋은데 항상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네, 제가 생각이 좀 짧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죠. 네, 자,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 과세 특례 연장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네, 지주회사 설립과 또는 전환을 위해서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좀 과세 이연하는 현행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 규정을 2년 더 연장한다라는 네.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일단 개념을 살짝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그 나머지 회사들을 이제 지배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가장 꼭대기에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주회사를 설립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자회사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자회사를 우리가 순환 출자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주식을 교환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생기는 거고 현물 출자하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21년도까지 끝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법적인 이제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연장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열내고 이제 얘기를 드렸을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힌트를 얻은 분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제 입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색하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이제 세법 개정안이나 이제 기재위에서 통과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발빠르게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될 만한 것들만 뽑아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에도 활기차게 여러분들의 절세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 다시 찾아뵙는 월간 세무까지 안녕히 계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